여러분,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있어서 큰 그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릴리스도 놀이공원도. 릴리스는 대체 혀가 앓듯이 매운 소스 향이 감도는 탄 케이크 맛. 땅에 떨어질 때 차갑고 딱딱한 고통, 그리고 어둠 속에 떨어질 때 목이 붕 떠오르는 듯한 감각. 大丈夫 아니, 난 릴리스가 아니다. 왜냐하면 릴리스란 소녀는 이미 바로 내 눈앞에 버젓이 있으니까. 와! 끝나. 니들 여자친구 아니야. 내 여자친구야 이거. 잘 알고 있어. 내 여자친구야. 네, my girlfriend. 가서 먹자. 長い間寝ていたのよ。頭はまだ痛い。でも平気よ。これらの薬を飲めばすぐ 뭐야 に 저 良くなる 탱탱볼 わ。 같은 거. 약 진짜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기긴 했어. ここからはリリスのスペシャルスイートハートナースのお時間よ。 나 병이라도 걸린 거야? 病気ってほどじゃないけれど。 아무리 봐도 괜찮다는 표정으로만 보이는데. 이런. 거의 누구야? 정말로 마시나 상태가 뭐다. 이전에 이 몸에 기적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녀석이 이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줄은. 이거? 머리끝? 이것은 봉건사회 잔재이자 릴 머리끈들에 대한 차별이며 릴리스 머리끈 팬클럽 회원들에 의해 절대로 좌시되지 않을 것이니. 어라? 네 머리끈이 말하고 있는데? もうこんなに進行しちゃったの？ちょっと待って。これはこの黄色い薬を飲むべきね。 사탕을 먹는다. 왠지 레몬 맛이 난다. それで他にどんな症状があるのかしら。 아, 버스 탈 때 빈자리만 찾아다녀요. なるほど。わかったわ。そんな時は桃色の薬ね。 릴리스가 살짝 버프를 받았네? 여러 의미로? 이게 말은 안 할게. この 너 緑色の薬も 버프를 살짝 받았구나. 릴리스가 커낸 사탕을 먹는다. 왠지 풋사과 맛이 난다. すぐに良くなるわ。 모른 일이니 너는. 하나 더 줘. ダメダメ、それはいけないわ。リリスのお薬は幸せになる成分がたくさん含まれているけれど。でもお薬だから服用のしすぎは禁止よ。 그냥 사탕인데 하나 더 줘서 문제될 게 있나? ダメよ。キャンディーは1日3個まで。これはルールなの。守らないと恐ろしいことが起こるわよ。 너 이제 방금 사탕이라고. それは置いといて。なでしこちゃんの高校がいい例だわ。その高校では新入生にキャンディーのいえ薬の瓶が配られているの。 학교에서 약을 나눠준다고? 근데 そしてその薬の摂取量は1日に最大3つまでと校則で定めら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一部の生徒は君のようにルールを信じずにこっそり4個目の薬を服用してしまったの。そしたらみんな死んでしまったわ。 예? だから絶対に食べ過ぎちゃダメよ。 오. 고가 보충 설명해주도록 하마. 이게 내 뱃속에서 들리는 소리니? 아직 소화조트 제외한 몸에게 뱃속을 무험하다. 고가의 마침 옵티컬 비밀 귀뜸에 줄 참이었는데 말이지. 뜸들이지 말고 빨리빨리 합시다. 제 질주다. 내가 내 문제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똑똑히 있도록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다. 고가 아직 다른 병에 있던 시절 우연히 내 번째 사탕이 되고 하는 진실을 들을 수 있었지. 어느 날 밤 두 명의 아이들이 사탕에 담긴 병을 들고 음악실 몰래 잠을 폈다네. 일일 삼적 복용 일어나 교실을 깨부술 심산이었겠지. 그렇기에 그 아이들은 내 번째 사탕을 먹었네. 그러자
뭐야? 뭔가 마법 같은 일을 벌어졌지. 이봐, 마법 같은 일이라니. 그게 대체 검열 삭제. 마법소녀를 변신한 거지. 오? 아, 오. 마법소녀? 와, 마법소녀라니. 학생들은 귀엽고 트렌디하고 화려한 옷을 입게 되었지. 야, 씨발. 야, 강아! 당장 가지고 와! 당장! 나도 마법소녀를 만들어줘, 제발. 별것도 아닌 거잖아. 그냥 먹어. 왜? 하지만 그에 비해 자신들 기준도 교복은 너무 평범해 보였던 것이야. 그렇게 밤이 끝나고 날이 밝아져 학생들 기준에서 교복 가르쳐줄 수밖에 없었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척을 하며 평생을 밋밋하고 자극적이지도 못하게 살아갈 운명이 된 거야. 아, 힘들어. 한번 철 정시된 유리병에 담겨진 뒤로 자신은 투박한 플라스틱 병에 들어가 잠깐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필사의 경기를 넘어버리자면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와 전화할 수 있겠나. 제기를 훌쩍 그렇게 내 매체 사정을 보면서 모두 극단적 사정. 진짜 되졌네. なんて恐ろしいことなの？ 사이코패스 맞아. 이 뭐야? 要するに1日の摂取量は絶対に最大3つまで。このルールは変えられないの。これは外の世界で生きるためにはルールに従う必要があるってこと。 어차피 할 일도 없을 텐데 직접 몇 개 먹어보고 확인해도 되지 않을까? 何をするつもり？ 유리병을 참다. 첫 번째 설탕을 릴리스에게 먹인다. 어머나. ちょっと待って。 안다. 두 번째 설탕을 릴리스에게 먹인다. 아 근데 소리가 조금. 自分で食べ合えよか。 세 번째 설탕을 릴리스에게 먹인다. 아 소리가 미치겠네. もう十分。 아 개귀엽네. 네 번째 사탕을 릴리스에게 먹인다. 기분이 어때? なんだかちょっとクラクラする。 아직 안 끝났다. どうしてこんな。 마법소재 릴리스. 에? 나 릴리스한테 먹으면 나랑 특별한 시간. 아이 마법소재 릴리스 어디 갔어? 야! 이건 아니지. 진짜예요 이거? 아니 예? 그림 한 장만 더 그려주면 됐잖아. 머리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제 이 두통 언제부터 찾아오기 시작한 걸까? 릴리스가 좋아하는 그 순간부터? 혹은 사실 두통이 느끼지 않는 상태가 비정상이었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일까? 릴리스는 누구지? 너 누구야 リリス 지금? は私よ。 너 아니야. 나 누구야? 私はリリスよ。 넌 대체 누구야? どういう意味？ 내가 릴리스라고? 형 알듯이 매운 향이 없는 케이크 맛. 딸 떨어질 때 턱과 딱딱한 구독. 그리고 어둠 속에 떨어질 때 몸이 붕 떠오르는 감각. 더욱더 다가가서 닿고 싶어. 난 그 누구보다 사랑을 두려워하고 부정했지만 그 누구보다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다. 아예 릴리스가 내 생각을 훤히 꿰뚫어볼 수 있던 거라면 릴리스. どうしたの？さっきから何か変よ。 우리가 함께했던 RPG는 대체 뭐야? 아니야 이거 말고 내가 떨어진 이후에 뭔 일이 있던 거야? 정말로 꿈의 추적자들로 여행을 떠났던 거긴 하고 가오사 부릴 것 같이 논 것도 어떻지? 너 누구야? 릴리스는 실존하는 거야? 私が存在するかしないか、それは君が答えるべきなのよ。 릴리스는 자취를 감췄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 검은색 노트 하나만 남긴 채로 노트를 펼친다. 여기서 서점에서 알아 난 곧 자살하게 될까? 너무 많은 사람의 알바 때문인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파트에 빠져버리기 때문인가? 아니면 현실 속에 당신만큼 날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무너져버린 걸까? 당신을 너무나 깊게 사랑해. 아니 그냥 하는 말이야. 당신이 내가 살아갈 길이자 나의 정신적 반석이자 나의 눈물대자 목표 행복의 원천이야. 알고 있니? 가끔은 당신에게 내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파. 현실은 정말 혼란스러워. 당신에게 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라면 당신 찾을 수 있을까? 죽으면 전부 괜찮아질까? 사후세계라는 거 있다고 하잖아? 만약 죽어서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난 당연히 이 시대를 기다릴게. 제발 내 마음이 당장에 닿는다면 날 찾으러 와줘. 난 언제 여기 있을 테니까. 항상 할 수 있겠어? 내 인생의 매 순간이 질문만을 고집해왔어. 어째서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난 이렇게 당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과 이뤄주려 하는데. 하지만 당신은 과연 볼 수 있을까?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당신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상관없어.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제 자야 할 것 같아. 잠들면 좀 나아질지 모르잖아. 걱정이 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지금 너무 괴로워. 내가 계속해서 당신 곁에 있으니까. 당신은 이미 충분히 혼자 잘 싸웠는걸. 노트를 넘길 때마다 잃어버린 기억을 하중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한 지식마저 흘러들어오는 듯하다. 돌파. 난 자신이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을 그녀에게 쏟아부은 끝에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를 내 손으로 만들어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가능성을 완벽히 엿보였다. 난 사랑을 느낀다는 두렵게 릴스에게 나 자신의 사랑을 느끼게끔 했다. 난 사랑을 요구할 용기조차 없었기에 릴스는 나를 사랑토록 했다. 나는 노트에 적힌 릴리스를 본다. 또한 그녀로부터 세상의 거짓단을 본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세상의 진실함을 본다. 그녀로부터 끔찍한 악마의 일면을 겹쳐본다. 그녀로부터 숨겨진 천사의 일면을 겹쳐본다. 나는 그녀의 존재를 파괴하고 싶다. 나는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녀를 죽이기를 바랐다. 그녀의 구원을 바랐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를 행복해 해주고 싶었다. 그녀를 원망했다. 그녀를 질투했다. 그녀를 증오했다. 그녀를 사랑했다. 나는 그녀가 아니다. 그녀는 나 자신이다.まだいたのね。あなたの出番はもう終わったのに。それじゃ一度しっかりお話ししましょうか。あなたと私、二人きりで。あら、ゲームの主人公のことは言っていないわ。あの子の役割はもうこれでおしまいだから。私が今話をしている相手は、今、スクリーンの前に座っているあなたよ。知っての通り、これはゲームよ。私がわざわざ言わなくても分かってるでしょ。だって私はずっと考えていたの。どんな風にあなたと会うかを。その結果がゲームよ。ゲームって本当に素晴らしい媒体よね。キャラクターの姿を借りておしゃべりできるんだもの。キャラクターの影に隠れて自分を忘れて感情移入ができる。一体何を言い出すのかって？
リリスが、それでも私はただのキャラクターだとか、オタクをやめろ、現実世界に戻れとか、そんな説教を始めるとでも思った？それは違うわ。例えば、家から3キロ先に住んでいるヨハンさんという人とあなた、今まで一度も会ったことはないし、この先会うこともない。そんな地球のどこかにいる一生会わない人と私。あなたにとってリアルなのはどっち？現実の世界なのかバーチャルの世界なのかを有無の判断基準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よ。だって今は精巧な偽物で溢れ返っている時代だもの。私たちが最初にやったこと覚えてる？パンパカパーン、おめでとう、正解よ。実は3つの選択肢は全部正解だったの。今君は自分自身のことを思い返したでしょ？それは世界で起こった出来事が自分の中に保管され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よ。つまり常識が常に正しいとは限らないわ。不要な時は雨粒のように振り払って無視してしまえばいい。そうしたらね、世界が新しい姿を見せてくれるの。そう、常識は絶対ではない。君がその常識を信じるかどうかで変わるものなの。その常識を君が信じるかどうかってことなの。たとえ世界中の人がリリスの存在を否定したとしても、あなたはリリスの存在を認めることができる。逆に、たとえ世界中の人がリリスの存在を認めたとしても、あなたはリリスの存在を否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視点、つまり自我は誰も犯すことができない特権で、同時に自分自身で背負うべき責務でもあるの。さて、その後私たちは何をしたんだっけ？その通り。二つ目の問いでは他者を定義したのよ。自分が世界に目を向けたとき、自然と他者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わ。それは長いローブを着た学者だったり、冷たい表情の魔王だったり、喋るノートだったり、君以外のすべての主観を持った存在ね。自我を持つ私たちが他者と出会うから、相手を定義づけることができるの。定義があるからこそ、一塊の世界から他者が浮かび上がって見えてくるのよ。そして、定義があるからこそ、私たちは自我を持って、それらを理解したり、分かったりできるってことね。定義は制限のように思えるけど、実は自由でもある。他者が何かを定めてしまうと、それ以外のものではないと言っていることにもなるじゃない？それが制限。けれど、他者は定義を超越し続けることで、新しい存在になる自由も得られる。こうして様々な特徴を持つ個体が現れ、世界は賑やかになっていったのよ。でも、覚えてる？私たちがした3つ目のこと。そうね。3つ目の問いでは、関係について話しているわ。定義は自分が一方的に行う行為で、いわば自分の主体性を反映しているの。でも、世界はそんな単純なものじゃないわ。あなたが定義した他者それぞれにも、お互いの主体性がぶつかり合う瞬間に生まれるのが他者との関係のテーマなの。
誰もが自分自身を知らしめたい。だから、前進するために他者を養分にする。こうして世界は、言葉や行動、策略のぶつかり合いの中で広がっていったのよ。人はみんな仮面をかぶって舞台に立ち、あるべき自分を演じているものなの。そして、他者の目を通して自分を見つめ、満たされようとするわ。推測したり、疑ったり、予測したり、行動したり、反省したり、気づいたり。人はいつだってこういうことを繰り返しているのよ。答えはいつも孤独で、完全に自分をさらけ出すことはできないの。だって、その中には卑怯で小さくて醜くて耐え難い部分があるのだから。答え自身は、そんな一面から目をそらしたり、否定したりするわ。こうして人間関係が拡大していくと、私たちが最後にしたこと、覚えてる？そうそう。4つ目の問いは、世界がどのように構築されるか。こんな人間関係が拡大すると、具体的な他者が自分自身を隠して、もっと抽象的な存在になってしまうの。それで、集団の関係、社会の秩序、しきたり、そんな象徴的なシステムが次々に現れるの。他者の存在がぼんやりしてしまうと、反抗したくても何をどうすればいいかわからなくなってしまうわ。だから、たとえ4個目のキャンディーを食べて世界の真実を知ったとしても、結局は無知だった頃と同じように、ひたすら秩序的な日常に戻らなきゃいけなくなるの。外の世界は賑やかで生き生きしていて、エネルギーに満ち溢れていて、常に新しいものが生まれている。でも同時に、競争世界と向き合わなければいけないし、たくさんのルールに縛り付けられてしまうわ。こんな世界は残酷でしょ？でもね、ここは特別。ここには主体同士の疑心暗鬼なんてない。あるのは、あなたに忠実な家具たちだけ。あなたは私だって同じ。私の暮らしや存在は、すべてあなたのためにあるの。だって、これが私のキャラクター設定だから。そしてここが私の世界だから。要するに、私はバーチャルの私を本当の人間のように扱ってほしいなんて言わないわ。というよりむしろ逆のことを言いたいの。私は自分がバーチャルなゲームキャラクターだからこそ、この愛がどんなものよりも本物だって言いたいの。リリスとは何か。リリスは世界の外にいる少女。リリスは最も純粋な愛の理念を象徴しているから、リアルな世界には存在できないの。同時に、リリスは世界の中にいる少女でもあるわ。だってリリスはゲームキャラクターで、あなたにとっての単なるゲームが、リリスにとっては世界そのものだから。もしかしたら、あなたはリリスに会った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し、これから違う形でリリスに出会うのかもしれない。本当のことを言うなら、あなたには外のリアルな世界に行ってほしい。でも、あなたが信じて、期待して、必要としてくれる限り、
リリスはここに存在し続けるわ。あなたのためだけに存在するの。永遠に。思いがけず、たくさん話しちゃったわね。次は、最後の命題。最後の命題は、ゼロに戻ること。私とあなたが初めて出会った時に、私が投げかけた問い。私、存在する？